문재인 정부판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2라운드에 돌입했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최근 이 서울 집값이 과열 조짐을 보인다는 진단과 함께 고강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규제 종합세트라 불리운 파리 대책이 나온 지 1년여 만입니다. 네, 서울에선 중구와 동작구, 서대문구가 투기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런 투기 규제 지역 재조정으로 주택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설 수 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 부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의 최황수 겸임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서울 지역의 여의도, 용산, 노원까지 일부 지역의 집값이 이제 들썩거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시기가 참 묘해요. 파리 대책이 나온 지 1년여가 지난 이 시점이라는 말이죠. 네. 그래서 첫 질문을 파리 대책 평가를 좀 여쭤보고 싶네요. 여러 가지 이제 투기와의 어떤 전쟁을 이제 정부가 계속 이제 해 왔었는데 네. 여러 가지 이제 결과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완승이다 또는 이제 졌지만 잘 싸웠다, 젖잘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열심히 규제를 했지만 잘 싸우지도 못하고 결과를 가져오지도 못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투기를 잡으려고 하는 지역은 안 잡히고 오히려 투기를 잡지 않아도 되는 지역들은 오히려 안정화되는 듯한 그런 결론을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러니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파리 대책 나온 지 1년여 만에 또다시 초강수를 둘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면서 이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좀 들썩이고 있다라는 거죠. 4주 연속 오름세가 이어졌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짚어볼까요? 일단 주식시장에 있어서도 모든 악재가 드러난 이후에는 그게 진정한 악재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부동산에 대한 모든 규제들도 거의 이미 다 드러나 버렸고요. 더 이상 이제 쓸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이제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그 그러니까 악재에 대한 어떤 반응이라든가 이런 속도 또는 시장의 어떤 그 반응이 더 이상은 이제 약발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공급 부족 지역의 어떤 공급에 대한 측면들이 일시적으로 증가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기 때문에 실수요 위주로 실제로 투기 세력보다는 그런 위주로 움직이는 어떤 그런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지역별로 한번 뜯어보면 용산구와 영등포구가 각각 0.29% 상승률,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개발 발언이 그러게요. 촉매제가 된 것 같아요. 부동산 개발로 인해서 미래 기대가치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런 지역의 가격을 견인하는 거는 당연한 일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또 관심도 많이 가질 수 있고요. 또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소유자들조차도 가지고 있는 매물들도 회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상승률에는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저희 오수영 기자 리포트 나갔지만 그쪽 일대 그 중개소에 매물들이 다 걷어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호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호가도 오르고 또 아예 매물 자체가 실종이 됐고 또 사고 싶고자 하는 또 의욕이 있는 사람들은 또 방문을 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매도자 우위의 시장들이 형성돼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양천구, 동대문구, 강북구, 중구, 은평구 여기는 왜 오른 겁니까? 그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에 이제 그 학군 수요 때문에 이사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고요. 목동이요. 또 아무래도 이제 동대문구라든가 강북구라든가 중구, 은평구 같은 지역들은 그동안 있었던 또 서울 지역의 어떤 그 다른 지역들보다 상대적으로 이제 그 상승의 랠리에 약간 소외됐던 지역인데 거기에 따른 어떤 평균 회귀 현상이 아닐까라고 한번 분석해 보고 싶습니다. 자, 용산 쪽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금 정부와 서울시가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는 이 용산 지역에 대한 합동 단속에 착수했다 이런 얘기 전해지고 있죠. 중개업소를 돌면서 이제 단속을 이렇게 벌였다고 하는데 글쎄 이게 집값이 오른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숫자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뭘 단속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까? 지금 단속하는 얘기들 들어보면 이제 다운 계약서. 그러니까 이제 원래 내가 실제 거래 가격보다 1억 원짜리 집을 샀는데 실제로 이제 신고는 8천만 원 해서 어떤 취등록세를 갖다가 좀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매도자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갖다 약간의 어떤 벌충하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불법 거래를 좀 지금 단속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 부동산이 단속이 뜬다고 하니까 단체 개점 수업에 들어갔다는 곳도 있고 참 천태만상인 것 같아요. 단속이 나오고 문을 닫고 피하러 다니고 숨바꼭질 숨바꼭질 하듯이
또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뭐 예전에 뭐 위례 신도시라든가 이런 지역들이라든가 뭐 예전에 세종시라든가 이런 지역에 단속 나갈 때마다 또 문 닫고 다시 또 나오고 뭐 이런 식의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이번 달 말에 정부가 투기 지역을 지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먼저 투기 지역 지정 이거 사실 파리 대책 때도 나온 규제책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투기 지역 같은 경우 일단 집값 상승률이 0.5% 넘는 지역에 대해서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직전 이제 2개월 동안에 평균 가격 상승률이 130%보다 높거나 또는 이제 직전 1년간 가격 상승률이 전년 뭐 3개월치 평균보다도 전국 상승률보다 높을 때 이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투기 지역이 되면은 뭐 아주 핵심적인 어떤 내용들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대출에 있어서도 1세대 1대출밖에 되지도 않고요. 뭐 여러 가지 대출에 대한 규제라든가 또 뭐 양도세에 대한 규제, 그다음에 기존의 투기 과열 지구 내에 있었던 모든 규제들도 한꺼번에 다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투기 지역에 대한 규제 자체는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또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는 사실 집값 상승률이 떨어진 곳에 그렇습니다. 이제 들어가는 건데 네. 여기에도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있으면서 이 지역도 지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뭐 노원구는 이미 이제 투기 지역이긴 한데 뭐 이제 그동안 이제 해지 그 요청이라든가 해지 또 안 같은 것들이 제가 잘못 알았군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지역들도 아마 해지를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인근에 있는 어떤 뭐 풍선 효과도 있기 때문에 네. 함부로 해지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그리고 앞서 뭐 지금 종로, 동작이라든지 동대문, 네. 중구는 투기 지역 사정권이라고 하는데 네. 반면에 지난해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던 뭐 분당, 과천 이 지역은 오히려 네. 요건이 아니라고 하고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는지 좀 불합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직전 2개월 어떤 그 기준이 있거든요. 직전 2개월. 예. 그러다 보니까 분당이나 과천은 지난달에 약간 또 안정화되는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정 요건 자체가 안 되니까 뭐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어떤 뭐 투기 지역 지정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준에 대한 조정 같은 것들은 일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만 그 현재 요건에서는 안 맞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리 대책이 나온 지 이제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다시 들썩거린다. 이거는 뭔가 의미를 잡아볼 만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네. 분분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주요 매체들에서는 이런 식의 해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때려잡기식 정책의 한계와 부작용이 결국 또 반복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식의 뭐 평가들을 내리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인 견해 여쭤보고 싶고 방향 전환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 같아서요.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은 방향 전환 얘기를 좀 할 수는 있고요. 뭐 앵커라든가 저도 뭐 다 그런 얘기들도 가끔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정부의 어떤 기조가 금방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늘리는 어떤 뭐 줄이거나 아니면 늘리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공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조합을 해볼 수는 있고요. 퍼즐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뭐 근본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게 뭐 금리라든가 네. 그다음에 또 뭐 보유세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거는 금리 같은 건 부동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또 거기에 따라서 뭐 다른 어떤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니까 함부로 건드리기 힘들고요. 그다음에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소비 하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야기할 수 있어서 이것도 쉽게 건드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뭐 다른 전문가들도 대동소이하게 얘기하는 것이 루틴하긴 하지만 그 얘기가 어느 정도는 들을만하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도 동일하게 총량 공급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만큼 공급을 해주는 정책으로 조금은 선회하는 게 시장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수요자들의 어떤 수요에 대해서 대응하는 자세가 아닐까. 그로 인해서 오히려 역으로 어떤 규제를 그다음에 해결하는 거에 대한 거기에 따른 어떤 하락의 역설이 또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공급 정책에 있어서 보완제가 필요하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또 하나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양극화이거든요. 네. 정책의 결과가 더 심한 양극화로 뭐 예를 들어 서울과 지방이 될 수 있고 네. 서울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신도시와 뭐 구도시 이런 식의 양극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워낙 이런 것들이 좀 깊어지다 보니까 네. 뭐 외국의 사례들도 한번 비교를 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국의 사례 같은 것도 비교해 보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도 그렇더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양극화가 되지 않았고
고 어느 정도 이제 서울에 있는 집값이 강남 강북의 가격들이 어느 정도는 뭐 그렇게 그 레벨업이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것들도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되는 어떤 그런 시기가 뭐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면서 당연하게 나오는 현상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정책으로는 막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자본의 속성이다? 그냥 불가피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현재는 큰 흐름으로 본다면 그렇게 그런 흐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더 이상 이걸 갖다가 다른 모습으로 해서 뭐 이쪽 강남은 더 개발이 많이 됐고 강북 쪽은 좀 더 개발이 덜 돼서 뭐 도시재생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결과적으로 앞으로 시장 어떨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 결과적으로는 뭐 역시 빈익빈 부익부 현상, 양극화가 심해지고 뭐 양극화 또 예. 초양극화 얘기들이 더 심해질 것 같고요. 예. 근데 아마도 나중에 이제 집값이 하락하거나 안정화되는 시기가 혹시 더 장기적으로 한 1년 이상, 2년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되는 시기가 오면 가격의 빠짐 현상들도 아마도 양극화 지역 위주로 해서 뭐 많이 오른 지역이 덜 빠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많이 오르지 않은 지역이 혹시 더 많이 빠질 수 있는 또는 그런 하락의 또 양극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게 가을 성수기를 앞두고 있는 이제 이사철 네. 본격적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네, 네. 시장이 이런 식으로 지금 같이 이제 뭐 집값뿐만 아니라 전세 시장, 월세 시장까지 동반해서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네. 이상 조짐을 보인다면 우려하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게 어떤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그 지금 뭐 주택을 아직 구입 안 하고 그동안 계속 그러니까 웨이팅하던 네네.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보금자리는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뭐 앞으로 언제 사야 되느냐, 어느 곳에 사야 되느냐 이런 어떤 투기적인 어떤 그런 질문보다는 뭐 내가 실수요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쯤 구매를 하는 게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계속 이제 그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옳은 선택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고 정책은 자본의 투영이 되는 거 아니냐.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최양수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